안녕하세요. 한세번 한세원입니다. 처음 유튜브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즐겨봐주세요. 우리는 재미없는 이데올로기를 재밌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가급적 멀리 두려고 합니다. 정치와 가까워지면 내가 괴로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야기를 슬슬 시작해 볼까요? 그렇게 하죠. 우리 사회는 정책에 대해서 지지와 반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러면 지지하는 사람은 지지하는 사람대로,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대로 과연 같은 생각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떤 정책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이유는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지와 반대의 경우로만 가지고는 생각이 같다고 할 수가 없죠. 맞아요. 최근 정부에서 2월 4일에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그 정책의 핵심은 공급 폭탄이라고 할 만큼 80만 호 이상의 대규모 부동산 공급 정책인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뉴타운 정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동산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면 자본주의적인가요? 아니면 진보주의적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공급을 확대하고 개발을 장려한다면 자본주의적이라고 여길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소위 보수 정권도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고 소위 진보 정권도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니 차이점 무엇일까요? 이명박 정부 시절의 부동산 공급은 공급의 주체가 개인이나 기업이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은 공공기관인 LH공사나 SH공사가 공급의 주체라는 것이 다르다는 것 아닐까요? 부동산에서도 자본주의 중심 사고는 내 땅 내 마음대로 이어서 개발도 개인이 하고 소유나 매매도 개인이 자유로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진보주의적 중심 사고는 소위 말하는 토지 공개념이 더 강해서 부동산의 개발은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 공개념에 기반한 법률 중에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이익 환수제가 언제 제정되었는가 하면요, 1989년 보수주의자이자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을 하자고 한다고 해서 자본주의적이다라고도 볼 수 없고 토지 공개념을 말한다고 해서 진보주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정책을 지지한다거나 반대한다고 해서 생각이 같다고 할 수 없는 다른 예도 있을 것 같은데, 낙태에 대한 찬반도 그리 간단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을 보수주의자라고 하고 낙태를 찬성하면 진보적이라고 여기지만 이걸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렇네요. 진보주의자라도 종교적 신념으로 낙태를 반대할 수도 있고, 보수주의자이면서도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면 낙태에 찬성할 수 있지요. 1월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은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소속이면서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기도 하는데요. 조 바이든은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카톨릭계와 불편한 관계에 있기도 해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삶이나 생명에 대한 입장이 달라서도 찬반이 엇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태어날 아기가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랄 것이 확실하다면 보수주의적인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낙태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진보주의자일지라도 뱃속의 태아가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해서 임신한 여성의 인권 못지않게 태아의 인권을 존중해서 낙태에 반대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정책에 단순히 찬성과 반대로만 서로 생각이 같다고 뭉치는 것은 자칫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책을 지지해야 할까요? 아니, 어떤 정치인을 지지해야 할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의 신념을 들어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신념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정책을 찬성과 반대로만 가지고는 서로가 합의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각자의 신념을 집단 전체의 이익과 개인 이익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신념을 서로 맞추어 간다면 사회 전체의 방향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래요. 지금 우리 사회가 찬성과 반대로만 갈려서 주장을 하다가 진정한 토론과 합의를 찾지 못하고 결국 힘의 논리에 의존해서 결정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는데요. 이데올로기를 알게 되면 대화 상대방의 기본적인 생각을 이해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디 가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안다면 정치나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매우 즐겁고 서로에게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만큼이나 정치가 우리 생활에 가까이 와 있는 적도 없는 이 시점에 이데올로기를 즐겁게 풀어나갈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이만 끝낼게요. 안녕! 안녕!